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퍼트 CPM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정 계획은 간트 차트라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트 차트는 뭐 별거 아니고요. 스케줄 표에다가 이렇게 쭉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 대비 실적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는 뭐 공사명이 이렇게 붙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개시일, 뭐 이거는 종료일, 뭐 이렇게 되니까 이 간트 차트는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뭐가 있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기는 이제 일정이고 이쪽은 이제 작업장이나 기계 이런 것들인데 보면은 작업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언제 종료할 것이다라는 것도 알죠. 종료했다라는 것도 알고요. 계획 대비 실적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작업장이라면 어느 작업장은 다 끝났고 어느 작업장은 잘 안 끝났다. 이런 성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장점이 상당히 많은 시트이기 때문에 이게 활용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그냥 작업장에 대해서 계획 일정과 실적을 구분해 놓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작업장 간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끝나고 얘를 하고 이렇게 간다면 만약에 D가 끝나지 않으면 B를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D는 작업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계획대로 A하고 B는 진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지금 D가 끝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B는 시작을 할 수가 없죠. B가 시작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이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결관계를 모르니까 이게 끝나야 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를 일을 하다 보면 지연도 될 수 있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하자를 보이는 것이 바로 간트 차트입니다. 즉 전후 연결관계를 알 수 없다. 이런 형태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기법들이 퍼트라는 것입니다. 퍼트는 나사에서 개발하였고요. 삼정견적법이라고 합니다. 이 삼정견적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간 분석 방법이 기본적으로 베타 분포를 따라요. 베타 분포 자체가 삼정견적법으로 시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분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퍼트는 베타 분포를 따른다. 맞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 삼정견적법을 가지고 시간을 잡는데요. 목적이 뭐냐 하면은 T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CPM은 기업이 만들었는데 듀폰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이 듀폰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한 거죠. 납기를 얼마로 만족하느냐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정을 단축해야지. 그래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일정을 좀 단축해야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은 일정 견적법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을 일단 정해놓고 이거를 돈을 얼마큼 더 투입하면 얼마를 더 줄일 수 있어.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일정을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효율화 관점이죠. 당연히 기업은 어떻게든 원가를 줄이면서 납기를 단축하는 게 주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듀폰이 개발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퍼트나 CPM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공사의 진행 상태를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를 작성하는 방법은 액티비티를 관점으로 두는 방법과 그 다음에 루드를 관점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AOA 또는 AON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그 기사 시험에는 주로 AOA 방식이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AOA 방식을 가지고 설명할까 합니다. 이 AOA 방식은 우선 동그라미는 단계, 이벤트를 나타내는데요. 루드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 자체는 작업의 개시와 완료를 나타냅니다.
작업의 개시와 완료를 나타내지만 기본적으로 시간과 비용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작업과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럼 실제로 업무를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 그 업무는 액티비티, 에로 또는 액티비티라고 하는데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 화살표 상에서는 작업 시간과 자원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어떤 작업이고 시간이 얼마 걸린다라는 걸 나타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어떠한 두 개의 단계를 나타냈을 때 여기 시간이 6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1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6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즉 시간과 자원이 소비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 이상의 선행 작업이나 후행 작업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화살표가 점선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점선 화살표는 뭐냐 하면은 시간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간과 자원이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자원이 소비가 안 되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명목상의 시간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작업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과 어떠한 그 액티비티의 관계를 나타낼 때 어떠한 단계가 먼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더미는 기본적으로 가급적인 작성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최소한으로 네트워크 툴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어떠한 형태의 순서를 할 때 이런 형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 상호간에 교차를 피해라. 뭐 이렇게 표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보기가 영 안 좋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예각을 피하라 했는데 예각을 피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좀 널찍널찍하게 이게 표기해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우회곡선, 이게 우회곡선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역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전진 형태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점선 너무 많이 넣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단계 간의 연결은 반드시 액티비티로 해야지 다른 걸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네트워크를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가 만든 삼정견적법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 누드에서 루드로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간을 잘 모르겠고 한 3, 6부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낙관 시간치, 그 다음에 여기는 비관 시간치네요. 그 다음에 얘는 평균이 아니고요. 최빈 시간입니다. 최빈. 원빈이 아니라 최빈이네요. 최빈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보통 예측을 해요. 그래서 삼정견적이라 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견적법을 베타 분포라고 그러는데요. 베타 분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최빈치에다가 4를 곱해요. 그 다음에 낙관과 비관을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최빈치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양끝단도 존중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액티비티에 소요되는 기대 시간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 시간은 저렇게 구했다 하면 반드시 3포가 있겠죠. 그래서 3포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여기서 9에서 3을 빼는 거죠. 그래서 9에서 3을 빼서 6으로 나누는 형태에서 제곱하는 형태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정별로 3포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포와 기대 시간을 구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일정을 완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G로 환산하면 목표 일정에서 기대 일정들을 빼주고 기대 3포로 나눠주면 기본적으로 목표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확률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완료될 수 있다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서의 예제를 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개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개의 시간들이 이제 합의에 의해서 예측이 됐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공정에 대해서 뭘 구하냐면 이 세 개의 시간을 3점 지지법으로 기대 시간을 구해야 되죠. 이것은 5 더하기 11 곱하기 4 더하기 11 나누기 6 이러면 1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777이니까 볼 것도 없이 어떻게 돼요? 7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3 더하기 4 곱하기 5 더하기 13을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6이 되나요? 자, 그리고 5, 8, 11이네요. 그러면 뭐 6으로 나누면 이건 당연히 8이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2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11 빼기 5를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6분의 6이니까 1이 되죠.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네요. 이건 0이죠. 7, 7, 7이니까 0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10을 6으로 나눠서 제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11 빼기 5니까 6이 되니까 여기는 뭐 1이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일단 분산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행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A는 선행활동이 없습니다. B도 선행활동이 없죠. 그러면 A와 B는 기본적으로 같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A와 B는 어떤 형태로 같이 시작할 수 있는데 보통 여기다 번호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0, 1, 2 이렇게 되면 A와 B는 기본적으로 슬래시와 거듭해서 0에서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때 A의 시간은 10이 걸렸고 B의 시간은 7이 걸렸네요. 자, C는 기본적으로 A가 끝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끝나야만 C를 할 수 있죠. 근데 D는 어떻게 되나요? D는 A와 B가 끝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B가 끝나고 오면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D가 되죠. 그러면 다른 건 없으니까 쭉 내려서 뭐 여기다가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A도 끝나야 D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여기서 A가 또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더미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더미를 하나 집어넣으면 A가 끝나야 D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보기가 싫은가요? 뭐 보기 좋게 하려면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되죠. 자, 이제 좀 좋아졌습니까? 자, 그러면 C는 소요되는 시간이 6이라고 그랬고요. D는 소요되는 시간이 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이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T2와 TL 나타내는 표를 만들어서요. T를 전진 계산법으로 계산합니다. 첫 스타트를 0이라고 해요. 자, 0에서 전진이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요. 0에다가 10을 더해요. 그럼 0이면 10이 되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0에서 7을 더하면 7이 되죠. 근데 이것은 7이 아니라 두 개 중에 더 큰 값이 10이죠. 그래서 7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 경우가 되면 이것을 10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알겠죠? 10에다 8을 더하면 얼마죠? 18입니다. 10에다 6을 더하면 얼마죠? 16이죠. 그럼 결국은 18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가 1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8이 되는데요. 이 T는 전진 계산을 했는데요. TL은 지금부터 후진 계산을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산하게 되는 거죠. 18에서 8을 빼면 얼마가 되죠? 10이 됩니다. 여기는 나간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써도 되죠. 근데 여기는 18에서 6을 빼면 얼마죠? 그럼 12가 됩니다. 12 써도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1에서 2로 간 게 있으니까 거꾸로 10에서 0을 빼면 10이 되죠. 여기서 18에서 6을 빼면 12가 되고 10에서 0을 빼면 10이 되니까 이 경우는 뒤로 갈 때는 작은 값을 써줍니다. 그래서 12가 아니라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10에서 10을 빼면 0이 되죠. 0 볼 것도 제일 작은 값이니까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10에서 7을 빼면 얼마요? 3이죠. 작은 값을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여유라고 하는데 슬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T와 TL이 같은 값만 연결을 시킵니다. 같은 값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죠. 즉 이렇게 되는 거죠. 0에서 1 A와 1에서 2 더미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2에서 3 D 작업만이
여유가 0인 작업이 됩니다. 이 여유가 0인 작업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크리티컬 패스 CP라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크리티컬 패스가 이렇게 되니까 공사 시간이 얼마 걸린다는 얘기냐 하면 총 공사 시간은 18일이 지금 소요가 되죠. 18일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A의 분산은 얼마였죠? 1이네요. 그 다음에 D의 분산은요, 1이에요. 나머지는 크리티컬 패스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 이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정의 분산은 얘들과 얘들의 작업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에 그냥 분산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분산과 D의 분산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산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끝났죠. 자, 문제에서 이 작업을 17일 만에 종료를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 일정 T가 17일 안에 종료가 될 확률은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G로 바꾸면 기본적으로 17을 뭘 빼야 되죠? 기대값을 빼야죠. 18일입니다. CP 일정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됩니까, 지금? 17일을 무시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루트 2로 나눠주면 얘기가 끝나는 거죠. 이것을 계산하면 G값은 마이너스 0.7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수표에서 0.2389가 되죠. 자, 기본적으로 달성 확률이 23%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만 지체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일정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허트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에 대한 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 대한 여유는 여기의 여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각각의 단계의 여유는 T와 TL의 차이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TL이 T보다 크죠. 당연히 정여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TL과 T가 같으면 기본적으로 0여유인데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 CP가 되는 거죠. 근데 TL이 T보다 더 작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운영하다가 빵꾸가 난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부여유라고 합니다. 결국은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단계 I에서 걸리는 시간들은 T는 TI, TL은 TLI가 될 것이고요. 단계 J는 T는 TJ, TL은 TLJ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I에서 J로 가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을 TIJ로 정의를 했을 때 가장 빨리 시작하는 시간은 이 TI에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TI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시작하면 제일 빨리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늦게 시작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TLJ가 가장 늦게 끝나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LST는 어떻게 되냐면 TLJ에서 TIJ를 빼면 기본적으로 그 시간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시간에 이게 이제 뭐냐면 저스트 시간이 되는 거죠. 요때까지는 끝나야 되니까 당연히 요 시간만큼 뺀 만큼 시작하면 저스트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장 빠른 완료 시간은 이때 시작하면 가장 빨리 끝날 수 있겠죠. 그래서 TI에다가 플러스 TIJ가 되겠죠. 가장 늦은 완료 시간은요, 물론 당연히 TLJ가 되겠죠. 자, 그럼 총유효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유효 시간은 가장 늦게 끝나는 시간에서 가장 빨리 시작하는 시간, 작업 시간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죠? 이것은 가장 늦은 완료 시간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가장 빠른 완료 시간이죠. earliest final time.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LFT, EFT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뺀 거는 뭐죠? 이것은 가장 늦은 시작 시간이에요. L start time. 이것은 뭐죠? 이것은 가장 빠른 스타트 타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여유 시간은 일반적으로 계산이 이렇게 되지만 이 시간은 여유 시간에 관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유 여유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가장
빨리 끝나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빨리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는 끝나봐야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되죠. 네, 이것을 가장 빨리 시작할 때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차이가 뭐냐 하면요,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생기는 여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걸리는 시간 딱 갔을 때 적어도 여기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작업을 이쪽에서는 어차피 스타트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타트 할 때까지의 시간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다른 공정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여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FF라고 합니다. 반면에 간섭 여유 시간은 TF에서 FF를 뺀 거예요. 반대로 이건 뭐냐 하면은 상대방과 간섭이 되면서 즉 상대방에 영향을 주는 여유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얘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독립 여유 시간은 뭐냐 하면요, 이거는 이거보다 관점이 더 심한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면 TJ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TLI하고 플러스 TIJ를 하는 거죠. 네, 여기는 때리자마자 여기는 출발을 하거든요. 여기 출발하는데 여기서 이걸 여유 더한 것이 이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뭐냐 하면은 완전히 독립만수가 되는 거죠. 뭐 너나 할 거 없이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이 돌아도 되는 시간이에요. 무조건 늦어도 여기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니까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여유 시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퍼트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출문제 정도만 학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퍼트 CPM에서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비용구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구배는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시간을 정상시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바로 T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정상일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정을 줄이려면 돈이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비용 구배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특급 비용에서 일반 비용을 뺀 금액을 정상 시간에서 특급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비용 구배라고 합니다. 이 비용 구배는 결국은 일당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3일을 줄이는데 비용 구배가 얼마냐 그러면 3일치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비용 구배가 자체가 하루치 비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를 줄이는데 얼마다 또는 만약에 단위가 일주일이라면 일주일 줄이는데 얼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위당 단축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단위를 기준으로 단축 비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용 구배를 이용해서 CPM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M을 적용하려면 먼저 퍼트가 구성이 돼서 CP가 결정돼야 됩니다. 실제로 CP는 모든 공정에 하나 이상 존재를 합니다. 꼭 하나일 법은 없어요. 2개도 나올 수 있고 3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크리티컬 패스가 결정되면 이 크리티컬 패스에 대한 비용 구배를 계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크리티컬 패스에 해당되지 않는 공정은 개선을 해봐야 일정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이 줄어드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리티컬 패스만 비용 구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 비용 구배가 최소인 곳을 중심으로 작업을 단축시켜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단축을 시작했으면 다시 CP를 재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를 줄여나가다 보면 기존에는 CP가 아니었던 것이 다른 것들이 줄어들므로써 그애가 또 CP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유 시간들을 잘 검토해서 CP를 확인시켜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차근차근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자, 말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네, 그러면 저희 학습서에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한번 비용 구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은 네트워크로 표현된 프로젝트에서 정규방포에서 행하는데 긴급 방법에 의해서 행할 때 소요 시간과 비용 구배를 나타낸 것이다. 아마 이게 비용 구배의 금액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제일 작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정규 방법에서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92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하 920만 원은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공사를 11일 내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퍼트를 시작합니다. 자, 0이죠. 15년 전지기 계산을 하면 일단 이 앞에 6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0에다가 6을 더하면 6이 되죠. 이거밖에 들어오는 구멍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써줘도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들어오는 구멍이 없죠. 0에다가 4를 더하면 4가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들어오는 화살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5, 9하고 6 더하기 8 중에서 큰 것을 써야 됩니다. 9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들어오는 게 또 두 개죠. 6 더하기 6은 10이고 9 더하기 3은 10이니까 어이구 이게 똑같네요. 자,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12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요? 12가 되죠. 그리고 12 빼기 3은 9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나간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9 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나간 게 두 개예요. 12 빼기 6은 6이고요. 9 빼기 1은 7이 됩니다. 그러면 더 작은 걸 써야 되니까 6이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9에서, 이건 나간 거 하나밖에 없죠? 9에서 5를 빼니까 4가 됩니다. 자, 4에서 4를 빼면 0이고, 0은 그냥 쓰면 되다 그랬죠? 6에서 6을 빼도 0이죠. 이와 같은 식으로 퍼트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CP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CP는 1에서 2로 갔다가 5로 가는 경우가 하나의 CP가 나오고요, 경로가. 그 다음 또 하나의 CP 경로는 1에서 3으로 가서 4로 가서 5로 오는 CP의 경로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CP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때도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며칠이 걸렸냐면 12일이 걸렸어요. 근데 목표 일수가 11일입니다. 결국은 하루를 단축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 루트에서는 이거는 하루를 단축하는 게 80원짜리고 이쪽은 60원짜리인데요. 여기는 100원짜리가 되고요. 이것이 다 비용구배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줘도 되겠죠? 이건 10원이래요. 자, 그러면 하루를 단축하는데 이건 10원이면 되니까 이걸 줄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줄이면 얘밖에 안 줄어요. 그러니까 또 뭘 줄여야 될까요? 이쪽도 하나 줄여야 되죠. 얼마를 줄여야겠어요? 이게 더 작잖아요. 둘 중에서 6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줄이고 여기서 하루 줄이면 하루가 줄어드는데 비용은 60 더하기 10 그래서 70원이 줄어들죠. 그리고 기존에 920만 원이 원래 기본 비용이 되니까 합치면 990만 원을 들여서 11일 만에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확정 일정이라 그랬죠. 벌써 이 CP 일정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확정 일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이만큼 걸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을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확정 일정에다 보고 이와 같은 식으로 줄여나가면서 비용을 유추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의 비용을 더 들이면 이 공사를 끝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CPM이라고 합니다. 품질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